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요즘 금리가 참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는 현금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끔 쉬어져야 되지만 돈을 쉬면 안 됩니다. 현금도 그 어느 때보다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금 상태로 안전한 곳에, 그것도 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잘 두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ETF 크기 순으로 상위를 보다 보면 예전에 없던 글자들이 막 보입니다. ETF의 전체 시총 순위로 해놓으면 이 상위는 거의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CD금리, KOFR 같은 이런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이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 CD는 아닐 거고 KOFR 이건 처음 듣는데 언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시총 상위에 있는 걸까요? 그걸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먼저 오늘 살펴볼 ETF들, CD금리, KOFR 금리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을 금리형 ETF라고 부릅니다. 편하게 파킹형 ETF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파킹하면서 어느 정도 서운하지 않은 정도의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CMA에 두거나 아니면 저축은행 통장에 두거나 토스뱅크 이런 데 두는 것을 보통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입니다. 파킹 ETF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파킹 통장에 두는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금리형 ETF의 존재 목적 그 자체입니다. 증권사 거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시형 RP, MMF, 수시형 발행어음, MMDA 이런 단기금리 상품들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형 ETF들은 이런 것과는 다르게요. CD금리, 코퍼금리, 소퍼금리 같은 이런 걸 기초자산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20일 기준으로요, 금리형 상품들을 쭉 모아보면 짠! 이게 답니다. 개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돈들이 모여 있다면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ETF를 매수하면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편하다는 겁니다. 금리형 ETF를 사는 건요, 얼마까지만 되고 안 된다는 금액 제한도 없고 어떤 계좌에서 꼭 사야 된다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ETF입니다. 우리가 투자금으로 증권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남는 돈이 증권 계좌에서 생긴단 말이죠. 투자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생길 때까지는 CMA로 옮겨두거나 이렇게 막 이체를 해둬야 되잖아요. 이체를 하는 것도 귀찮지만 파킹 통장 이용하려고 그러면 금액 제한이 있거나 신규 고객이어야 한다 이런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형 ETF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면 금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투자 대기자금을 넣어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요. 두 번째는 일복리로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금리형 상품들은 일간으로 금리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자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일복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도해도 하루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의 장점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일복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초 자산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정하는 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지는 시장금리들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금리는 누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게 안 올라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금리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금리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파킹 통장들보다는요, 이게 오히려 바로바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리형 ETF를 이루고 있는 이 기초자산이 ETF의 이름이 되겠죠. 이걸 알아둬야 내 돈이 어디로 갔다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돌아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문제는 금리형 ETF를 이해하는 것보다 CD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CD란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이거는 은행이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예금 증서입니다. 예금인데 사고 팔 수 있어가지고요, 앞에 양도성 이게 붙은 거죠. 이걸 은행이 발행하고 투자자는 그걸 사고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습니다.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CD를 돌려주면 은행이 다시 원금과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된 증서니까 안전하죠. 엄청 안전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마음 편히 막 거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너무 안전하니까 다른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그냥 시간에 대한 그 하루만큼의 이자만큼이 탁탁탁 붙어가는 그런 금융상품이 된 거죠. 이게 CD금리입니다. 증권사의 RP랑 아주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증권사는 은행만큼 안전하지 않으니까 RP에다가 담보채권을 넣어가지고 거래를 해주잖아요. 은행은 바로 가는 거죠. 신용으로. 국가가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단기국채가 되겠죠. 은행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CD금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보다 은행이 그래도 안전하지만 리스크가 국가보다는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될 거고, 그 말인즉슨 국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CD는요, 만기가 다양한데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세 달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91일 만기 CD, 이게 3달짜리죠. 이걸 기초자산으로 ETF에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CD금리 ETF에는 3달짜리 CD가 담겨 있겠구나. 그 CD는 정말 안전한 은행이 발행을 한 거고 3개월짜리면 뭐 단기니까 금리 영향도 별로 안 받겠구나.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를 일봉리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번엔 KOFR 금리입니다. 편하게 코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한국은 코퍼, 미국은 소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OFR ETF 발음 너무 어렵잖아요. 코리아 오버나이트 파이낸싱 레포레이트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입니다. 뭔가 더 어렵고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RP금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관들끼리 RP 거래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표화 시켜가지고 금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RP는 국채나 통한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정말 안전한 RP인 것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위험 금리에 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CD금리라는 건 사고 파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서로 원하는 가격에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비싸게 사줘, 내가 비싸게 사줄게, 이런 약간의 신뢰도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구조만 본다면 괜히 기분이. 근데 이 코퍼는 그런 신뢰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공시되는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퍼 ETF는요, 만기가 1일짜리인 RP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초지수로 담습니다. 앞서 CD금리는 만기가 91일, 3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높은 금리형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D금리보다 코퍼금리가 훨씬 안전하다. 대신 금리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변동성과 리스크가 올라가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하루짜리나 3달짜리나 그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퍼 ETF는 CD금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금리가 낮은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형 ETF 중에 머니마켓이라고 적힌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자 쪽에서 매수를 해본 MMF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ETF로 만듭니다. MMF란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입니다. 펀드니까 돈 뭉치라는 거고요. 누군가가 여기에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CD를 사거나 단기금융 상품을 매수했다가 이자 붙으면 그걸 펀드 수익률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상품이죠. 결국 과정의 차이만 있고 비슷한 시장에 비슷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금리형 ETF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투자 대기 자금을 넣어두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예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비상금이었고 때로는 현금 자산이었고 이제는 투자 대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니까요.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계좌에서 이 ETF를 매수해두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이걸 매도하면 바로 현금이 되는 거죠. 그걸로 바로 다른 자산을 살 수 있으니 현금 이체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요. 그냥 계좌 안에서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엄청 묘한 간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연금 저축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현금 비중이나 단기 채권 비중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할 때 현금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단기 채권을 넣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요, 굳이 다른 채권을 찾아가지고 사실 필요 없이 이걸 담아두는 것만으로도요, 단기 채권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3% 중반의 금리를 안겨줄 겁니다. 또 우리는 보통 투자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 MMF를 매수해둡니다. 근데 MMF는 일반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매수하는 ETF랑은 또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MMF를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자 쪽에서도 MMF 대신 이런 ETF를 담으시면 잔고 관리가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에서 이런 걸 투자하면서 3% 중반 정도 되는 수익률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도 내지 않고 모두 과세 이연을 해주니까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하는 3% 중반의 금리와는 상당히 다른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안전자산의 비중을 30%를 채워야 됩니다. 주식 70%를 채우는 것보다 안전자산 30% 채우는 것에 은근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ETF 누가 들어도 정말 안전자산일 것 같잖아요. 엄청 안전한데 아쉽게도 보통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IRP 안에서도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좀 놀라운 반전이죠. 근데 이런 금리형 ETF를 만들기 나름 그 분류와 속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금리형 ETF는요, 안전자산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도 있고요. 찾아보니까요, CD금리 ETF 중에서는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이거 하나고요. 코퍼 중에서는요, 타이거 코퍼 금리 액티브 합성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IRP에서는 100% 매수도 가능하고 안전자산 30%를 채우는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RP에서 포트를 짤 때는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형 ETF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워낙 고금리 시기라서 이런 안전한 상품들도 3% 중반 정도의 금리를 보여주니까 대기 자금으로 또는 현금 운용 수단으로 또는 안전자산으로 또는 자산 배분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 코퍼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